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있었던 트럭 테러, 그 용의자 29살 세이플러 사이포브가 어제 법원에 의해서 정식으로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FBI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1년 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해 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에 트럭 범행을 결정을 했고 예행 연습까지 했고 그리고 바로 할로윈 데이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범행일로 잡아섰습니다. 그가 아이시스에 의해서 고무된 것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의 범행 수법도 아이시스의 교본에 따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범행에 관해서 아이시스에 의한 직접 지령의 흔적이라든가 공범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이포브의 범행이 테러 행위였었다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의 원인이라든가 처리 방법을 놓고는 공화당, 민주당, 보수, 진보 사이에 아주 큰 이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범인을 애니멀이다 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 관타나모 감옥에 가두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총무는 트럼프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화해서 이득을 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방법원의 기소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정치권의 크게 다른 이견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러 용의자인 사이포브는 총상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에 한 6시경에 출두해서 잠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 기소장 내용에 따르면 그런 조사관에게 그의 행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 병원 입원해 있는 방에 아이시스의 깃발을 걸어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아이시스에 의해서 고무가 되어 있고 극렬주의자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201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어떠한 경로로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극렬주의자가 되게 됐는지 이것은 아직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차에서 발견된 노트에는 아이시스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그가 범행 중에 아랍어로 God is great을 계속 외쳤고 또 그의 전화기 속에서 아이시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무수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90개나 되는 비디오가 발견이 됐고 3,800개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행 수법은 아이시스 잡지에 실린 대로 그 테러 수법 교본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그는 범행 일자도 행인이 많은 할로윈 데이로 선택을 했고 트럭 테러는 이미 1년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어제 FBI는 이 범행과 관련해서 제2의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그를 찾았지만 조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2살 난 이 남자는 범행 관련자가 아닌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이시스의 자극을 받은 테러 행위다 라고 보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인 규명과 처리 방법을 놓고 여러 가지 큰 이견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이민정책이라든가 사법제도라든가 또는 외국인 입국 심사 제도라든가 이런 정책과 제도의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테러 용의자를 짐승이다 라고 호칭을 하면서 그를 사형시켜야 하고 관타나모에 가두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처벌이 더 신속해져야 되고 더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가장 집중적으로 비난을 한 것은 Diversity Lottery라는 이민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1990년대부터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그 내용의 요점은 미국의 그 영광로 멜팅 팟의 이민 정책을 위한 것입니다. 이민 숫자가 아주 적은 일본 나라들에 대해서
특별 비자를 배당합니다. 그래서 보안 심사를 거치지만은 이민을 좀 더 허락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목적은 이민 그룹의 다양성을 좀 균형 있게 하자 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범행의 용의자인 사이포브가 이 제도로 미국에 입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이제 경미한 숫자입니다.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민으로 들어오는데 한 5천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포브를 관타나모에 가두겠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엄하게 처리하고 엄하게 벌을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제 9.11 테러 용의자가 수용될 당시부터 문제가 된 그런 논의입니다. 보수 측에서는 테러리스트를 enemy combatant, 전장터에 놔두는 불황자다 이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관타나모에 고립을 시키고 군사재판에 회부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진보 쪽에서는 자칫하면은 제네바 조약에 의한 국제 포로 처리 규정을 미국이 위반할 수 있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우려를 표명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법정에서 이들을 처벌하자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총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화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6개 모슬렘국 입국 금지 명령 처리 시부터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의 모슬렘 인구가 18억 명이고 전체 인구의 24%나 되는데 이들을 모두 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의 전쟁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좀 더 사려 깊게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슈머 총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의 고약한 성미와 분열적인 언행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민정책이라든가 안보정책, 테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바로 몇 가지 예상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다카 문제입니다. 지난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청소년 추방을 이제 결정을 했고 의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청소년들의 법적 신분에 대한 문제인데 다카 문제가 지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화당이 제안한 새 이민법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탐 카튼 상원의원, 알칸사 출신이죠. 데이비드 퍼두, 조지아 출신 상원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안한 것인데 합법 이민 자체를 2분의 1로 줄인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민자들의 가족 초청을 제한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뉴욕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그리고 빌 디블라지오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잠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화 통화 시간은 불과 5분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별로 서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11월 2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 트럭 테러에 따라 현재의 미 영주권 취득 방법의 하나인 비자 추첨제를 폐기하고 메리트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비자 추첨제는 미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가운데 가족 초청과 고용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영구 이주할 구상이 있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신청서를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 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뉴욕 벨브 병원에 입원 중인 차량 돌진 테러범 세이플로 사이포프가 미란다 권리를 포기하고 수사관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사이포프는 1년 전에 테러를 계획하기 시작했으며 10월 31일 할로윈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거리에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 D-Day로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포프는 원래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인근에서 트럭을 돌진해 민간인들을 살상한 후 브루클린 브릿지로 달려가 추가 살상을 할 계획이었으나 자전거 차선에서 스쿨버스와 충돌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2017년 메이저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휴스턴은 어제 열린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마지막 7차전에서 LA 다저스를 5대1로 꺾고 1962년 창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MVP에는 월드시리즈 4경기 연속 홈런이자 5번째 홈런을 친 조지 스프링어가 차지했습니다. 어젯밤 콜로라도주 덴버 인근 월마트에서 한 백인 남자가 총격을 벌여 3명을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이 범인은 권총을 꺼내 종업원과 손님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총격을 가한 후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이 총격으로 인해 남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여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에게 차기 연준 의장에 내정됐음을 통보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파월이 차기 연준 의장에 사실상 내정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전인 오늘 파월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정식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트럭 테러 이후 시카고 경찰이 순찰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시카고시 도심지나 교통량이 많은 공원 근처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스테이트와 랜돌프 거리 순찰 병력에는 고성능 소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FBI 시카고 지부도 시카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 중이며 아직까지 북부 일리노이에서 테러 위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주 상원의 아이라 실버스타인 총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주 상원 의장인 잔 컬러턴은 어제 실버스타인 의원을 총무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명 뮤지컬 해밀턴의 작곡가인 린 마뉴엘 미란다가 어제 소수계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는 어제 험볼트팍 포르리칸 문화회관 집회에서 민주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누구를 선출직에 보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샌후안 시장과의 허리케인 구조 관련 논쟁 시에 트럼프가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부었었습니다. 루스벨트 CTA 스테이션에서 어제 건강한 두 쌍둥이 여아가 탄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경 한 30대 여인이 이 자리에서 소방서 응급반의 도움을 받으면서 쌍둥이를 순산했습니다. 그녀는 산기를 느껴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7도입니다. 내일 하루는 비 소식이 주춤하겠지만 토요일, 주일에는 계속해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49도, 밤 최저 42도, 토요일은 낮 최고 49도, 밤 최저 48도, 주일은 낮 최고 65도, 밤 최저 36도입니다.